안녕하세요. 이미지 메이킹 지도사 강의를 담당한 송순혜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10강 시작하겠습니다. 10강의 주제입니다. 바로 컬러 이미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숫자 1과 같이 다음은 2가 나오도록 하겠죠. 그래서 컬러 이미지는 1, 2로 나뉘어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 예정입니다. 그만큼 컬러는 다룰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이번 시간 통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룬 다음에 컬러를 어떻게 퍼스널 컬러로 적용시킬지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과 실용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컬러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또 컬러를 다루는 방법들을 이제 심화 과정으로 학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와 같이 컬러는 굉장히 학습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따로 공부를 하시면서 병행을 하시면은 도움이 더 되실 겁니다. 우선 컬러와 이미지 이 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컬러는 우리 실생활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세계와 또 비과학적인 세계, 우리가 과학적인 세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컬러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학적인 세계, 또 감정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또 비과학적인 세계, 또는 이성과 감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컬러 이미지는 국가와 기업 이미지를 나타내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또 퍼스널 아이덴티티로서 개인의 내면과 외면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내면과 외면의 이미지, 우리가 매주차 학습을 하면서 이미지란 어떤 것인지 또 개념을 정리하고 또 내적 이미지와 또 외적 이미지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컬러 또한 인간의 내면과 외면에서 이미지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요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은 육체를 구성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정신을 구성하는 요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바로 물리학자 펠릭스 도이치가 얘기를 한 내용인데요. 빛은 육체를 구성하는 요소, 그리고 또 정신을 구성하는 요소, 이 내면과 외면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컬러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색을 바라볼 때 그 색에 대한 객관적 정보 뿐만 아니라 그 색을 경험할 때 주관적인 감정과 정서, 또 관련된 기억이나 추억들이 그 색깔과 함께 뇌에 장기적으로 같이 저장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색을 바라봤을 때 빨간색이라는 색을 보게 되면은 위험 신호, 적 신호 혹은 주의를 나타낼 때 그런 컬러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객관적인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을 봤을 때 피가 연상된다던가 혹은 실제로 사고 현장에서 피 흘리는 모습을 봐서 빨간색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는다던가 혹은 반대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것과 같이 빨간색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객관적 정보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과 정서 그리고 관련됐던 기억이나 좋거나 나빴던 그 추억들이 그 색깔과 함께 뇌에 장기적으로 같이 저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색을 바라봤을 때 객관적인 정보는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그 개인의 경험에 근거해서 조금씩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주관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컬러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요. 치유의 힘이라고 해서 우리는 컬러의 힘을 한번 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컬러 테라피라고 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분야에서도 컬러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을 접하고 또 외적인 컬러를 이제 부여하는 데 있어서 또 다양한 분야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컬러 테라피스트라고도 말씀하기도 하고 이 치유의 힘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건데요. 색을 즐기는 과정에서 색 정보가 뇌에서 감정을 관장하는 시상하압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뭉쳐있던 감정을
발산시키는 건데요. 이 컬러가 어떻게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내면적인 그 치유도 좀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컬러 테라피는 사진 예시와 같이 이렇게 직접 셀프로 집에서 한번 색칠하면서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기관이나 어떤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이 컬러 테라피를 이제 정말 치유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네모 박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컬러 테라피는 색이 있는 광선을 이용해서 통증과 우울증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또 감정적인 부분을 다루기도 하죠. 또 컬러 테라피 심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치유의 에너지를 줌으로써 생활 속에서 색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심신의 상태를 파악한다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우울하거나 혹은 매우 기쁘거나 혹은 이제 중간 정도다라고 할 때 그 색을 고르는 게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컬러 테라피는 현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로 쭉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맞게 내 감정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컬러가 나한테 치유를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작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이제 어떤 기관을 통해서 먼저 습득하시고 또 체험을 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겠죠. 따라서 컬러의 영향은 시각적 이미지 외에도 심리적 또 신체적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색채가 가진 특성을 잘 활용하면 심신의 조화나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듯 컬러 테라피는 우리가 취미로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내면의 치유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올해 컬러라고 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팬톤 컬러. 한번 들어보셨죠? 이 팬톤사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올해 컬러는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문화의 산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색이 올해 유행할지 팬톤 컬러의 유행색이라고 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팬톤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팬톤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정확한 컬러 선정과 색채의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1만 가지 이상의 색을 시스템으로 체계화한 권위적이고 이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기업인데요. 미국의 뉴저지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쯤 들어본 팬톤 유행 컬러의 그 팬톤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여기 부연 설명을 좀 넣어놨었고요. 이렇게 팬톤사에서 조금 올해 유행 컬러를 이제 지정하는데 우리가 전 연도에 이런 그 사회 분위기라던가 사람들의 그 감정들 이런 부분들 이제 또 문화적인 부분들이 모두 다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문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팬톤 컬러 유행은 무엇보다 사회적인 현상으로 사람들의 기운을 표출해 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유행 컬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서 팬톤이 어떤 회사인지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또 지난 5년간 어떤 컬러들이 계속해서 유행했었는지 그것들을 한번 보면서 좀 사회적인 현상과 이 컬러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공부하시는 것도 나만의 이제 자료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와 컬러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컬러의 공부는 굉장히 심도 있게 하면 할수록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빨간 만년필의 이 사례를 한 가지 좀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만년필 선물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대학 졸업을 한다던가 혹은 어딘가에 취업을 한다던가 어디 승진을 한다던가 할 때 좋은 의미로 선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래서 그 만년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컬러 마케팅이라는 것을 한번 사례로 꼽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빨간 만년필의 그 유명한 회사, 바로 파커사의 이야기를 한 가지 조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빨간 만년필이 유행하기 전에 원래 이제 만년필은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흑색과 갈색의 만년필만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1920년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빨간색 만년필이 엄청난 매출 신장을 이루고 또 역사를 바꾸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1920년대에는 신여성의 시대, 또 여성이 목소리를 내는 시대라고 해서 여성의 인권이 상승하고 또 여성이 이제 굉장히 우대받고 이제 이렇게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빨간 만년필이라는 이 컬러 마케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건데요. 이 빨간 만년필은 여성의 커리어 우먼 이미지와 또 지적인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성공을 거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컬러 마케팅을 처음 시작한 파커 만년필의 이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뭐 빨간색 혹은 뭐 파란색 혹은 노란색, 그냥 아무 만년필만 나와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어떠한 이제 색이 가진 힘을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미지로 나타낼 수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나타내고 싶은 이미지의 연출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 보신 것 같이, 여성의 커리어 우먼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빨간색은 여성들이 이제 다루기에 조금 더 세련된 컬러로서 지적인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는데 활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미지의 도구로서 이 만년필이 사용됐던 사례를 한 가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또 만년필의 의미는 굉장히 이제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한 선물의 의미를 넘어서서 영화 속에서의 만년필 의미를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서 보시면 제가 오른쪽에 일부 장면을 좀 캡처해 봤습니다. 이 주인공 존 내시 교수는 동료 교수들에게 만년필을 건네받으면서 이제 인정을 받는 장면인데요. 여기 책상에 이렇게 테이블에 만년필이 굉장히 많은 거 보이시죠? 자, 동료 교수들이 본인들의 이제 만년필들 이제 사용했던 만년필을 건네주면서 존경의 의미로 선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년필의 의미는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 업적을 세운 교수가 은퇴할 때 다른 교수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만년필을 헌정한다 라고 해서 이 영화 속에서는 만년필의 의미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장면이기도 했었죠. 또 두 번째, 만년필의 의미로서 이 영화 속에서도 또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인도 영화 세월간이 한 번쯤은 이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들어는 봤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영화 속 내용에서도 만년필이 다뤄지고 있긴 한데요. 이 영화 속 대학 총장은 이전 총장으로부터 받은, 또 선물을 받은 거죠. 그래서 32년 동안 갖고 있던 이 우주비행사의 만년필을 주인공 란초에게 선물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장에서 총장으로 또 이어진 이 만년필이 또 다시 선물을 통해서 성공과 인정의 상징을 의미하는 선물로서 활용이 된 거죠. 이렇듯 만년필에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부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쯤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라던가 혹은 나의 배우자나 혹은 부모님께 한번 드릴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이제 이미지 학습을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선물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만년필은 이제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할 때는 그 선물에 담겨진 그 이미지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외국에서의 이 선물에 가진 의미 이런 것도 조사를 하시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의미의 선물이지만
또 타국에서는 그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할 때는 그 선물에 담겨진 의미와 또 선물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이미지를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하신 다음에 타인에게 선물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선물을 하는 내용의 오류가 이제 최소화될 수가 있고 또 왜곡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영화 속에서 또 다른 컬러의 내용을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이번에는 영화 플레전트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플레전트빌은 이제 흑백 영화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컬러가 사람의 감정을 다루면서 다양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영화 플레전트빌은 주인공 남녀가 TV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흑백 TV 세계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정해진 대본과 일상을 살아가던 드라마 속의 인물들이 이들로 인해서 변화를 맞이하고 또 감정을 깨달으면서 삶을 느끼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의 감정들은 색으로 표현되는데 흑백에서 감정을 지닌 사람들은 점점 컬러로 물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같이 이렇게 흑백에서 감정을 나타낼 때는 또 이렇게 컬러로 물들어가면서 우리 주인공이 겪는 그런 감정 상태들을 이 컬러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양한 영화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이 컬러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입은 의복의 그 의미는 어떤지, 그리고 저 의복의 색상이 어떤 거를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미지를 학습을 하시면은 훨씬 더 풍부하게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만 뭐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또 컬러는 어떤 건지, 특히 또 퍼스널 컬러라고 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다뤄드리긴 할 텐데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에서 어떤 게 컬러가 어떤 이제 쿨톤인지 이제 웜톤인지 이렇게 단순하게 학습하시는 것보다 실제로 다양한 자료들을 접하면서 아,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또 이런 컬러로서 활용하고 있구나. 굉장히 다양하게 폭넓혀서 학습을 하시면은 나만의 자료로 만드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색의 정체성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람은 하루에 약 3,500여 개의 색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굉장히 많은 컬러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의식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이제 길거리에 있는 간판을 본다던가 혹은 지나가는 자동차색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뭐 복장색 등등 다양한 색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새 보면서 우리가 3,000여 개나 이제 본다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면서 약 3,500개의 색을 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컬러는 훨씬 더 많겠죠. 전문가들이 만들어내고 사용하는 컬러는 약 30만 개에 달합니다. 이 컬러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기도 한데요. 뭐 인테리어에서도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고 또 공간감 또 이제 활용이 될 수 있고 혹은 메이크업이나 다양한 의류 시장이라던가 굉장히 무궁무진한 이제 분야에서 컬러가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시각적 이미지가 중요시 되는 만큼 컬러의 영역은 무한하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SNS에 사진이나 이미지로 자신을 표현할 때 이 색이 표현되게 되는데요. 그 사람 이미지만 쭉 나열해서 봤을 때는 그 흐름을 관통하는 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이제 다양한 인스타그램의 이제 내용들을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싶긴 했으나 좀 저작권법에 의해서 이제 좀 노출을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다양한 인물들 또 유명인이라던가 혹은 정말 이제 추천에 올라오는 분들의 이런 인스타그램 피드를 한번 보시면요. 그 흐름에 관통하는 색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스크롤을 막 이제 내려 보시다 보면은
이 사람의 피드에는 약간의 블랙이 조금 기운이 있다. 혹은 좀 알록달록 좀 무지개색을 많이 표현하고 있다 등등의 그 사람이 나타내고 있는 그 정체성에 관련된 그 흐름을 관통하는 색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SNS를 개설할 때도 내가 어떤 사진을 이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게 이제 이미지 연출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한때는 SNS를 하면서 조금 어떤 이제 컬러를 많이 쓰게 될까 또 고민 많이 해봤고 또 어떤 이미지를 조금 올려서 나만의 정체성을 나타낼까 고민을 하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SNS를 이제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흐름을 관통하는 색이 제가 주로 이제 블랙 정장을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블랙을 많이 입고 있지만 제가 선호한 색상은 좀 푸른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색을 좋아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고 또 내가 SNS를 사용하고 있다면 한번 쭉 보시면서 내가 주로 어떤 색감들을 사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색감을 나타내고 있는 사진들을 주로 올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캐치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색이라는 정체성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끌리는 색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색은 그저 치유의 도구, 또 긍정적 심리의 도구를 넘어서서 자기 성장, 그리고 자기 표현의 도구로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컬러라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컬러는 생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컬러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제 좀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긴 한데요. 그 중에 또 범죄와 관련된 이 컬러도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실제 한 가지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라는 지역에서는 이 거리에 푸른색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이 범죄율을 좀 막기 위해서, 범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푸른색 가로등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도시의 범죄율이 감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일본에서는 이스트 재팬 레일웨이즈라고 해서 전철 투신 자살을 막기 위해서 이 이제 레일 승강장에 파란색 LED 램프를 설치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투신 자살률도 낮아지는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푸른빛이 사람들의 범죄율이라던가 투신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었는가? 그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 푸른빛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요. 이 컬러, 이 빛은 과학적인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푸른빛을 봤을 때 맥박이 느려지고 호흡이 차분해지는 생리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던가 혹은 투신 자살을 하기 전에 우리가 심리적인 상태는 굉장히 극도로 흥분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두근두근 되고 또 이제 맥박도 빨라지고 이제 호흡도 이제 빨라지고 가파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푸른빛을 보게 되면은 좀 차분해지는 그런 생리적인 현상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뇌에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인데요. 범죄를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흥분되고 호흡이 빨라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푸른색 또 파란색을 보게 되면은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이제 하고자 하는 그 행동을 이제 좀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컬러가 과학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컬러는 빛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리고 이 생각을 만드는 컬러라는 사례를 통해서 마치 사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컬러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요. 이미지와 컬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컬러가 생각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마음을 치유할 수도 있고, 또 내면의 이제 이미지를 나타내서 내 정체성을 나타내는 색으로서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미지로서 활용을 하고자 한다면 이 컬러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이제 도구로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빨간 만년필, 이제 파커사의 빨간 만년필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물의 의미로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이미지와 그 의미를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도 이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컬러의 상관관계를 이제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시간에서는 퍼스널 컬러라고 해서 이미지와 가장 이제 활용도가 높은 사계절 컬러, 사람은 이제 크게 4가지 컬러로 나뉘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로 이제 퍼스널 컬러를 이제 구분 짓고 판단을 하고 또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내용들을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